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큰돈 들여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토요일 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번호가 나오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고대한다. 물론 어느 누가 1등에 당첨되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가끔은 재미삼아 복권을 산다. 하지만 우선 그들은 그런 종이 조각에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쏟아붓지 않으며, 둘째, 그들은 로또 당첨을 부자가 되는 최우선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사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처럼 구는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 3가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이런 사고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환경을 자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로 삼는다. 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일 수 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가장 손쉬운 관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주식시장을 탓한다. 증권사 직원을 탓한다. 직원들을 탓한다. 상사를 탓한다. 경영진을 탓한다. 상류층과 하류층을 탓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원망한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동업자나 친구에게 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의 곁에 어느 누가 오래 남아 있을까? 아마도 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나에게 다가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본다. 무일 뿐이시군요. 그렇죠. 그들은 흔히 시선을 내리깔고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나는 곧바로 반박한다. 아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을 겁니다. 항상 무일 뿐이었거나 비슷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이쯤에서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제야 돈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파국을 몰고 왔는지 깨닫고는 배울 준비를 한다. 그들이 빈털터리인 건 당연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오토바이를 사겠는가? 그럴 리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애완동물을 기르겠는가? 물론 아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갖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써봐라. 돈은 중요하지 않다. 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마에 손을 얹고 마치 예언자처럼 시선을 들어 올리며 소리쳐라. 너 땡전 한 푼 없구나. 친구가 기겁을 하며 물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그럼 손바닥을 내밀면서 말하라. 알고 싶어? 그럼 $50 내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들은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를 알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의미한 비교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무능을 입증한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지도 않는 반박을 한다. 이게 무슨 비교거리가 되는가? 어이가 없다. 팔이 중요하냐? 다리가 중요하냐? 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잘 들어라. 돈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 되며 효과를 발휘 못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도 없다. 아닌 것 같다고? 사랑으로 가스요금을 내겠다고 제안해보라. 아직도 확실치 않은가? 그럼 은행에 가서 사랑을 저금하겠다고 해보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직접 시험해볼 필요 없이 내가 말해주겠다. 은행원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경비원. 부자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설득력 부족으로 인해 당신이 아직도 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 무일 뿐이시군요. 앞으로도 당신은 계속 그 상태일 것이다. 당신의 경제 청사진에서 쓸모도 없는 무일푼 생각 파일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불평 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조되는 길에 가하는 최악의 행위이다. 정말 최악이다. 왜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기개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끌어당김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비슷한 것끼리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고달프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다. 내가 불평이 많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알려주겠다. 아니에요. 당신이 불평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여기에 또 하나 핵심이 있다.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두어라. 자칫하면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당신에게 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염성이 있다. 그러니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간혹 불평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겨우 그 정도예요. 이번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이유는 처음 며칠은 이전에 달라붙은 쓰레기의 전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쓰레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인다.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 작은 훈련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람들에게 파묻힐 뻔했다. 장담하는데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쓰레기를 끌어당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불평이 많은 편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성공을 끌어들일 생각은 관두자.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진통제 같은 것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약에 불과하다.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생각해보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당신이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자,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익혀두자. 준비됐나? 잘 들어보라. 부자 피해자는 없다. 알아들었는가? 다시 말하겠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없다. 게다가 누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는가? 아이고, 내 요트에 흠집이 났어.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피해자인 척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 있다. 피해자처럼 굴어서 얻는 게 무엇일까? 그건 관심이다. 관심을 얻는 게 중요한가? 당연한 말씀이다. 어떤 형태로든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먹고 사는 이유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다가 그들의 손에 휘둘리기 십상이라서 그렇다. 관심을 달라고 애원하는 입안의 사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 말이다. 지나치게 관심을 얻으려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다. 사랑과 관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다. 첫째, 더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한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셈이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런 관계는 둘 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과 관심을 분리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자,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이 세상에 없다. 관심을 얻으려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결정하라. 피해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겠는가? 둘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잘 들어보라. 당신이 남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 더 점잖고 부드러운 비유를 해달라고? 기대하지 말라. 나는 점잖고 부드러워지는데 관심이 없다. 당신이 자신에게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나중에 당신이 부자가 되면 그때 좀 더 부드럽고 점잖아질 수 있다. 그럼 되지 않겠나? 당신의 힘을 되찾아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뿐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 또한 당신 자신이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부유함도 빈곤함도 그 사이에 있는 여타 경제적인 수준도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